자, 오늘은 이제 금지행위 지난주에 이어서 53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래서 지금 금지행위를 보고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공 등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가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매번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단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 1번에 적용 범위 해가지고 중개업 종사자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되면 처벌이 됩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이 금지행위하고 이제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우리 법의 명령이에요, 일종의.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을 보면은 1번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중개 대상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토지나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 이게 중개 대상물인데, 이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이례적으로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업 계속 반복적이고 거기 써졌잖아요, 좀 줄친 거, 영리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다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처벌된다. 이 처벌은 우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이자하고 협력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A라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는데 B라는 개공이 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알면서 오른쪽 페이지 그 2번에 줄을 친 기억이 있잖아. 협조행위,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또는 의뢰받는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법에 처벌 규정이 있다. 그래서 무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개공은 1-1. 우리는 지금 미리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는 형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줄여서 3-2 그래요. 1-1. 그러니까 우리는 3-2 아니면 1-1 둘 중에 하나단 말이야. 따라서 지금 여기는 무등록은 지난번에도 했듯이 3-2고 나머지는 다 지금 중개업자들은 1-1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이제 수수료, 보수,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들이 보수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보수 초과 규정이 이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보면은 살해, 감사하다, 징역, 무상으로 그 밖에 어떠한 명목에다 동그라미 칠하 있잖아요. 어떠한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도 거기 보면 초과해서 금품, 돈과 물건으로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푼도 더 받지 마라. 그래서 1번에 보면 금품이라는 것은 어음수표, 유가증권, 고가의 미술품, 차량, 거기 보면 일체 재산적 가치, 거기다 동그라미 칠하 있어요. 일체. 그러니까 쌀로 받았다든지 뭐 금으로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고가의 승용차, 뭐 고가의 골동품, 어떤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환산해서. 또 어떠한 명목이니까 매도자와 중개업자가 합의해서 합의로 받아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안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4번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한 사항의 동그라미 치하 여기는 중요한 사항, 거짓된 언행, 말과 행동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이게 사기친 거야. 판단을 착오에 빠뜨려서 이익을 얻어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가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망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이게 기망, 사기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의 중요한 정보를 손님에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 거래 안 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속이는 걸 기망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가면 아마 민법 총칙에서 민법 110조에 가면 사기 강박에서 사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서 착오 상태에서 어떤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이중의 고의를 가지고 하는 걸 사기라 그래요. 우리나라 형법에도 여러분 사기죄가 있죠.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범죄를 범하는 범죄가 뭐냐? 그게 사기죄죠, 사기. 미사 여구를 통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절도, 횡령, 배임, 사기, 막 강도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범죄가 우리나라의 사기범입니다. 사기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는 민족이라는 거지. 지금 막 사기치고 있잖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보면
고관 대작들이 금방 할 것처럼 하다가 거짓말하고, 그래서 위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게 대부분 사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법원 통계를 보면 이 사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망 이거 하지 말라고 사기죄를 규정해 놨어요. 그 중요한 사항. 그러면 그 1번에 보면 중요한 사항이란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기본적 뭐 면적을 속였다, 뭐 주소를 소재지를 속여버린다든지 권리관계, 근저당이나 압류, 뭐 가등기 이런 것들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공법상 이용기한 거래 규제, 뭐 이게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근데 그것을 해제됐다고 속였다든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됐다고 거짓말해서 빨리 땅 사라고 속여버린 거예요. 이런 거 뭐 끝도 없는 것인데 일부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속이는 것은 바로 이 사기로서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또 하나의 사기의 행각을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기만, 상대방을 속이고 서류 위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그 물건을 안전한 물건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거나 중요한 결함, 그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속이는 거. 이게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열하면. 그래서 우리 법에도 중개업자들 옛날에 이 기망으로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네 가지의 지난주부터 봤던 거. 매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외워버려야 해요. 우리가 기망에서 이제 기자를 따서 한자를 따서 시험에 매번 나오니까 기망, 사기치지 마라. 그냥 보수,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지난주에 한 거에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지 마라. 그래서 무자를 따서 우리가 기수매무 이렇게 외워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이 1-1에 해당되는 거.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대단한 것이.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그 다음에 그 5번을 보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5번, 6번, 7번은 이제 제재가 더 강화됩니다. 그 5호, 우리가 6호, 7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5호 여기서부터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3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계법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으로, 자, 거기서부터 줄치면 돼. 분양, 임대, 관련 증서라고 꼭 얘기하여. 관련 증서, 분양, 임대, 관련 증서. 이 증서가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공법적인 얘기야. 그래서 관련 증서. 계속 읽어보면 이 증서를 거기 보면 매매, 교환 이런 걸 중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자 네가 또 네가 직접 이 증서를 매매업 샀다 팔았다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관련 증서가 뭐냐? 거기 나와 있듯이 분양, 임대 받는 증서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택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법 시간에 그 1번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죠. 아파트 분양할 때 그게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그 청약 통장 하나 기억하면 돼. 공법에서 다 하고 와야 돼. 철거의 입주권이 그 딱지고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을 증서라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청약 통장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뭐 분양이 광풍이 일었다가 갑자기 지금 분양이 꺼져서 지금 분양시장이 얼어버렸죠. 갑자기 이번 11월 3일 그 대책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이 주가를 막 상한가를 치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져 버렸지. 그래서 이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청약 열기가 식어버리니까 A라 다 통장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통장을 필요가 없으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B한테 자기가 통장을 건네줘. 내가 2천만 원 들은 10년짜리니까 1순위다. 네가 이거 가지고 청약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 거래를 해요. 이 통장 거래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법에 가면 일반인들끼리 청약 통장을 거래했다가 걸렸다. 그럼 나중에 당첨이 됐어도 당첨 다 취소해버리죠.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인 여러분은 처벌되니 이것도 시험에 나왔지 이미. 근데 이걸 중개하는 중개업자, 통장 살 사람 막 중개하고 다녀. 지가 샀다 팔았다 해, 통장을. 이런 것은 중개업자는 뭐라고 해요? 처벌이 3-2라는 거야. 잘 기억해야.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면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에 거다 줄치면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이 많이 나오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대상물이었죠? 여러분 분양권 다 중개하고 다닌다고 우리가 2주 전에 다 했잖아.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나 상가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해도 상관이 없지만 통장 같은 것은 중개해서는 안 된다. 이걸 1년 내에 이걸 구별을 못해 이거. 그래서 또 틀리고 와요. 징한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6번에 자 직접거래와 이제 쌍방대리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건 또 이제 민법으로 왔어요. 민법. 여러분 민법 124조에 가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거든요. 아직 민법이 여러분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다려야 돼. 쌍방대리.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직접거래를 한번 봐봐요. 1번. 직접거래란 개공 등이 일방의 당사자가 되어 거기다 줄체하여 중개 의뢰인과 거래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걸 말한다. 중개 의뢰인과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거래계약이라니까. 무슨 포인트를 못 찾아. 중개 의뢰인과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걸 우리가 직접거래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자 A라는 매도자가 있고 갑이라는 개공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 거 복습을 하면 이 매수자예요. 자, 내 집을 팔아주세요. 청약. 내 아파트를 팔아달라. 알았다. 승낙을 했어요. 중개업자가. 이게 무슨 계약이었지? 이게 중개계약이었죠? 지금 지난주에 수업을 한 분만 들었었잖아. 네. 중개. 매수자. 자, 집을 사주세요. 알았다. 이것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 중개계약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뭐야? 일반 중개. 특정한 중개업자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을 전속이었죠? 좀 서서히 의식이 깨어나야 되는데 빨리. 지금 거의 무의식 상태죠, 지금. 그래서 중개계약. 이건 몇 부를 작성해? 두 부라겠지? 사람이 둘이니까 지난주에 한 거. 그러면 이 중개업자 중개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가. 또는 이 중개업자의 중개로 두 사람이 임대차를 했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겠어? 이걸 거래 계약이라겠죠? 그러니까 거래 계약과 이 중개 계약을 구별 못하면 엉터리라는 거지 지금. 엉터리. 그 거래 계약은 이 세 부를 쓴다 했잖아. 사람이 세 사람. 중개 계약은 두 사람이니까 뭐야? 두 부. 가장 기초야. 그래서 지금 직접거래에서는 지금 중개업자가 누구하고 거기 잘 줄친 데만 보면 의뢰인하고 무슨 계약을 한 거야? 거래 계약을 해버렸죠 지금. 중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초거든 이게. 그래서 엉터리로 하고 다니면 전혀 점수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무슨 계약을 했다고? 거래계약. 엉뚱한 데다가 줄치고 다녀봐야 아무 필요 없어. 그게 핵심을 잘 봐야지. 따라서 이런 얘기죠 지금이. A라는 매도자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금방 설명한 것을 터잡아서 이해를 하면 매도자가 중개업자한테 와서 자 내가 급하다. 지금 내 집이 경매에 나올 것 같다. 금매로 해서 좀 싸게라도 빨리 좀 팔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팔아달라. 그럼 중개업자가 팔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중개계약이지. 근데 지가 이걸 사버렸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의뢰인과 무슨 계약을? 거래계약을 직접 해버렸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자 지가 물건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그러지. 이게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소개를 해줘야 중개가 되잖아. 자기가 사버렸다니까. 이런 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의뢰인 거를 이렇게 사게 만들면 중개업자들이 싸고 좋은 물건은 다 찍어버리겠지. 그럼 비싸게 팔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허용을 않는 거예요. 이게 다 후려쳐가지고 싸게 찍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중개업자들 이런 행위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건 알아야지.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나 형님 동생들이 돈 많이 벌었다. 다 이 불법을 한 거지 사실은. 찍어서 이렇게 팔아요. 이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직접 거래는 자 첫 번째
단 한 번도 안 됩니다. 이게 누구 거를 사면 안 된다고? 의뢰인 거를 단 한 번도 거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이때 매매든 임대차든 모든 거래가 다 안 돼요. 잘 기억해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도 다 안 돼. 다. 그 다음에 이 직접 거래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의뢰인을 차지해요. 의뢰인과 자기 손님하고 거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을 봐봐요. 예컨대 생활정보지나 일간신문, 광고, 똥골뱅이, 광고된 매물은 직접 매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랬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했네. 여기 중개업자도 집을 살 수는 있어 없어? 여기 봐야, 책 봐봐야 필요 없어.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자기가 집을 살 수 있잖아. 매매 업으로 하면 안 된다겠지. 업으로.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이자가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냐, 지금 그 말이거든. 결국은 살 때도 의뢰인 거를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 매각된 광고지, 뭐 생활정보지나 생활정보지, 또 인터넷에 일간신문에 검색해 봤더니 물건이 매물로 나오죠. 이러면 신문 보면 매물 광고 나오잖아. 인터넷에 어떤 집 나왔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내놓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집을. 그걸 중개업자가 쫓아갔어요. 그 집을 봤더니 마음에 들어. 나한테 의뢰한 손님이 아니잖아. 팔아달라고. 공개 매각을 한 거잖아. 광고. 이걸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직접 거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봐요. 계공이 다른 계공의 중개, 거다 줄차이. 또 이자가 손님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 물건을 살 때 다른 중개업자를 끼어가지고 중개를 통해서 사면은 직접성이 아니지 지금. 그래서 다른 중개업자를 끼어서 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하고 직접 계약을 해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사야지 손님을 후려쳐가지고 네가 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것은 이제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법이라고 시험 볼 때는 합격하면 알아서요. 이제 그것을 그래서 다 처벌됩니다. 질적거래는 반복성이 있어야 단 한 번도 안 돼. 단 한 번도 안 돼요. 이때 직접거래는 매매교환 임대차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안 돼. 이런 민법을 해야요. 거래가 뭐가 있는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를 의뢰인하고 하면 안 돼. 그럼 봐봐요.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업자가 올해만 집을 4채를 샀다 팔았다 했어. 4채를. 내가 차액을 3억을 벌었어.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사기는 샀는데 4채를 샀다 팔았다 해갖고 3억을 벌었어요. 자, 직접 거래 될까 안 될까? 돼야 돼. 말 시키지 말라고. 지금 금방 했잖아. 직접 거래 돼야 안 돼.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면 직접 거래는 무조건 아니라니까. 왜 이러세요? 손님 거를 직접 사야 한다고. 이게 어렵나요? 손님 물건 내려왔으면 내가 사버려 그냥. 그것은 안 된다고.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사는 건 상관이 없다 했잖아. 직접 거래는 아니잖아. 4채를 샀어도. 그러지? 근데 금지행위 전체로 봐서는 될까 안 될까? 금지행위가 될까? 지금 벌써 목 타나요?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목은 내가 타지? 금지행위 될까 안 될까?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7가지 사유가 있잖아. 그렇죠. 직접 거래는 안 됐지만 매매업으로 걸리지. 이걸로 걸리지? 어떤 형태로든지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처벌된다겠지. 그러니까 이제 매매업으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자는 업으로 하면 안 돼. 이 직접 거래와 매매업은 이게 서로 보완관계로 다 규율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이제 대리, 여러분 민법에서 지금 대리 했어요, 안 했어요? 대리, 민법 총칙 아직 안 했나요? 믿을 수가 없지. 또 다음날은 잊어버렸는데. 지금 대리가 민법 총칙 앞부분에 나오는데 지금 물건 채권을 들어갈 시기인데 지금. 그러면 이 대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다려야 돼. 아무튼 쌍방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민법에서 하겠지만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방 대리해서 혼자서 동골뱅이 혼자서 쌍방 간의 법률행위, 이게 계약을 말해요. 계약은 여러분 다 법률행위인 거예요. 민법. 그 계약을 쓰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예요. A라는 매도자가 있어요. 매도자가. 갑이라는 계공이 있어요. 중개업자가. 이자가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야. 야, 네가 내 집 좀 팔아주라. 빨리 좀. 시세대로 팔아라. 시세대로. 내가 지금 외국에 나가니까 네가 알아서 팔아달라 해가지고 대리권을 줘. 유임장, 인감, 등기필증을 다 주고 간다니까. 그럼 이자가 지금 대리권을 받았죠. 여러분 대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 이임 줘서 내 대신에 법률행위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우리가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지? 그래서 이자가 알았다 그래서 중개업자. 근데 며칠 지나니까 집 살 사람이 왔어. 매수자가 왔어. 자, 내가 집을 하나 살려고 그래. 얼마짜리? 대략 한 5억짜리 살려고 그래. 그래요. 그럼 이자가 대리를 받은 이 물건을 보여준단 말이야. 나를 따르세요. 이 집은 어때요? 그랬어. 이자가 쭉 둘러보고 가격을 절충해서 자기가 사겠대. 그럼 매수자는 본인이 직접 와서 계약을 했고 매도자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니까. 그래서 중개업자가 둘이서 이렇게 계약을 씁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을 대리해서 매도자 한쪽만 대리했어. 한쪽만 대리했지. 유자는 본인이 왔으니까. 이건 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죠. 일방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지. 쌍방과 일방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을 대리했냐 어느 한쪽만 대리했냐 그 의미요. 저는 만약에 이자가 대리권을 받아놨어요. 근데 며칠 전에 또 비도 아는 사람이야. 얘가 왔어. 야, 나 집을 하나 사주라. 나도 외국 나간다 지금. 계약금 5천만 원을 나한테 주고 간다니까. 네가 알아서 계약을 써놓으라고. 좋은 물건 나오면. 그러면 전에 매도자 거 대리권 받아놨지. 이제 매수자가 또 대리권을 줬단 말이야. 두 사람 외국 가버렸어. 중개업자 생각할 때 이 집을 얘한테 사주면 되겠네. 그래서 혼자서 계약서를 쓰는 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쌍방대리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것은 못하게 한단 말이야. 쌍방대리. 야, 이 설명드려야지. 책 봐봐야 한 필요 없어. 근데 설명 끝났어. 설명할 때 책 읽고 설명 끝날 때 고개 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뭔 말이지? 또 이렇게 돼. 다음 주에 물어보면 고개 숙여버려.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해야 한다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 제 강의는 다 이해해 주라잖아. 지금 설명을 다 예를 들어주잖아. 이게 실제 여러분 실무에 가면 다 일어나거든. 그럼 우리 법에서는 지금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민법에 가도 쌍방대리 못하게 해요. 민법이 민법 다 못하게 해. 이거 자기게. 우리 법도 지금 못하게 하지. 근데 민법하고 우리 법의 차이가 나중에 나와. 민법은 이 의뢰인들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어요. 동의하면 그냥 하게 해. 근데 우리는 동의해도 못해. 중개업자는 천하 믿을 수 없다. 이게 배어 있어. 이게 민법하고 또 반대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들어가야 돼. 그 일단은 의미는 같아요. 지금 민법하고. 그래서 쌍방대리를 금지시키는 건 이런 의미지. 생각해봐. 이자 혼자 계약서를 쓰니까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유리하게 계약서를 쓸 수가 있지.
시세대로 사주고 팔아달라 했잖아. 그럼 시세락 이봐야 뭐요? 부동산은 뭐 3, 4천만 원 차이 날 수도 있잖아 이게.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써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쌍방대리를 원초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일방대리는 상관이 없지. 상관없지? 여러분들이 집을 어디로 가거나 집을 살 때 중개업자가 열쇠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있지. 열쇠 자기가 다 집 보여줘. 원룸 이런 거. 자기하고 계약서 쓰자고 그래. 사장님 거예요? 이 집이? 아니요. 내가 대리인이요. 그럼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리가 뭔데요? 왜 오늘 계약서 쓰는데 주인이 안 나와요? 아, 나하고 쓰면 된다니까 막 중개업자 얘기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법을 모르면 어떡해요? 저거 사기꾼 아니냐? 저 가치부동산 가지 마라. 남의 집을 지가 계약서 쓴다고. 그게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건 대리권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 그럼 사장님이 정말로 유임장 인감 한번 줘보세요. 주인 거. 여러분 외국에 사는 사람이 막 원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지? 그래서 한쪽을 대리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게 진정한 대리인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굳이 임대인 주인이 올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내년에 내가 대리권을 다 받았는데, 오래간만에 임대차나 하려 했더니 자꾸 주인만 오라.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와야 주인이. 그러잖아. 그래서 일방 대리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2번 봐봐. 지금 집중을 하니까 지금 문자 쓰고 있네. 지금 문자 뭐라고 썼어? 어쩌면 저렇게 강의를 잘하냐고? 저 두 사람 오른쪽 칸에 분단에 집중해요. 칭찬 안 해도 돼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보고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2번에 2번 봐봐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 있죠. 이 시험에 많이 나와 지금. 지금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이제 뭘 지금 가장 중요하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50분씩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그 훈련하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10분도 못 있잖아. 집중 안 되잖아. 드라마 보다가도 문자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아주 그러잖아요. 막 불안해서. 무엇이 이렇게 불안해 세상이. 이 가두리 양식장에 오면 속세를 잊어버리세요. 속세를 떠나서 50분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앉아서 바깥 세상을 다 계산해요. 다 들여다보고 비가 와서 오늘 촛불이 몇 개 꺼지지 않았나 뭐 이런 걱정부터 해서 내가 가스레인지 불은 끄고 왔는지 이런 건 이제 고민이 시작되지. 그러면 이제 하는 동 마는 동 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면 집중해버려야 돼. 이 가족양식장 오면은 그게 집중 훈련이에요. 11월 12월에 그 이제 1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막 그 탄력을 받아야 이게 1년 내에 따거든. 그렇지 않고 할 일 다 하면서 딸 것 같으면 누가 못 땄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7년 8년씩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공공도서관 가면 이무기들이 꽉 찼어요. 승천을 못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학원 7군데 다 다녀봤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공공도서관을 가서 혼자 동영상 놓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근데 공공도서관 동영상으로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도 막 여러분들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문자 쓸 거 다 쓰는데 동영상으로 해보세요. 벌써 20분 만에 들어 누웠어요. 에이 누워서 듣자 하고. 뭔 소리에 눈 떠보니까 혼자 돌아가고. 아까 어디서부터 들었지? 또 새로 또 찾고. 그러다 가버려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강의를 들으면 집중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훈련이 아직 안 됐지.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50분 동안 집중해서 하나라도 딱 정리해버려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더라도 해야지. 수업 시간에 집중해버려야지. 수업 시간에 어리버리 놓고 아예 집에 가서 다시 하자. 되나요 그게? 집에 가서는 책이 안 봐지지.
뭐 성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쑥스럽지만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여러분들 서서히 훈련을 하셔야. 자 2번에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더 투기조장이라고 나와요.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거기 탈세 등 관계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마지막 줄 부동산 투기 조장 그거다만 출제. 이게 이제 민법하고 공법을 좀 알아야 되거든. 투기에다 동글뱅이 치면 돼. 투기 조장. 투기.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미등기 전매 했나요? 미등기 전매. 네? 혹시 안 했나요? 작년에 한 것 말고 올해 했나요? 그게 이제 미등기 전매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법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뭐 지금 종합이거든. 공시법, 민법, 공법이 섞여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팔고 집을 B가 또 C에게 팔아요. 이렇게. 그럼 이 매매가 일어나면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요?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지. 이게 공시법 아니야 지금. 매매를 했으면 등기를 해야지. 근데 이자가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겨버려요. 등기를. 이걸 중간 생략을 하고 건너뛰었다는 거야. 이런 걸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 전매.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이자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왜 그럴까 이런 거.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하려 할까? 왜 그럴까? 세금 안 내려고 그러지. 탈세. 내 앞으로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 되지. 세법.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러죠? 또 이자가 등기했다가 넘기면 양도소득세 또 양도 차익이 있으면 또 양도세 내야 되거든. 그럼 이자가 싹 빠져버리면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고 다 빠지잖아 이렇게. 그게 이제 탈세 목적의 투기 행위인데 이걸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걸 조장해 줬다는 거야. 야, 뭐 네 앞으로 등기하냐? 너 계약금만 치러놓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매수자 찾으면 여기서 이렇게 계약을 쓰자. 5천만 원 붙여서 막 투기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은 빠져버리고 등기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5천만 원이 그냥 떨어지지. 이런 걸 미등기 전매라고. 주 목적이 이거예요. 미등기 전매하는 목적이.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것을 배후에서 조장해주고 자기도 얼마 이제 커미션이 아니야. 불법 와리를 먹었겠지. 이건 이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하면은 계속 이렇게 중개업자들이 조장을 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금지행위는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투기 조장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등기 전매를 배후에서 코치해 주는 거. 그걸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 법에는 금지행위로 돼 있어요. 안 읽어도 돼. 나중에 이제 민법하고 공법을 하고 오면 돼. 그래서 투기 조장도 금지행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증서. 관련 증서 대표적으로 관련 증서 딱 나오면 뭐가 기억나요? 청약, 통장.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 통장을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누구 거를 사는 거예요? 의뢰인. 의뢰인. 딱 핵심을 잡아야 한다니까, 포인트를.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투기, 조장. 그래 한 자씩 따면 관직, 이 쌍투 이렇게 외워야 해.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쟁했다는 거지 지금. 이게 3-2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외우면 돼. 아까 기수매무는 1-1에 해당되는 거 4개. 관직상투는 3-2에 해당되는 거 4개. 가면서 외워. 버스 안에서. 뭐라고 외워요? 기수매무, 관직상투 이렇게 외워야 한다니까.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야? 외우긴 외웠는데 금지행위 줄임말이라니까. 써놔. 책만 딸싹거려.
매년 문제 나와요. 매년. 그래서 앞자를 딴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았으니까, 네? 기수가 말 기수 아니요. 지금 말똥 냄새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이 말똥 냄새 때문에 못 살겠잖아. 말 기수면 간직 쌍터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쟁이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3번에 1번을 봐요. 거래계약의 효력. 맨 밑에 줄 봐요. 왜 이렇게 책을 딸싹거려? 지금 그 자리인데.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효력에는 직접적으로 뭐요? 영향을 뭐라고 써있어?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가 중개업자가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더라니까. 그럼 100만 원 초과해서 받았죠. 내가 신고해 버렸어. 그럼 중개업자는 처벌이 어떻게 돼? 1-1로 처벌되지. 그럼 내가 산 집의 매매가 무효가 될까? 유효일까? 유효라는 거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거래계약이란 말을 모르면 엉터리가 되는 거야. 중개계약이 아니라 뭐야? 거래계약이라고 써졌잖아. 이 책을 읽을 때 법은 용어가 안 되면 엉터리예요. 문제 전혀 못 풀어. 그래서 거래계약, 즉 뭐야? 매매나 임대차는 그대로 유효하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아까 수수료가 200인데 300만 원 받아갔으면 100만 원이 손해지. 그거 청구할 수 있어. 그 중개업자는 돌려줘야 돼. 초과된 금액을.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이게 금지행위였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지금 천천히 설명을 자세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가 나와요. 이 확인 설명 의무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자, 또 잠깐 설명을 하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매도자와 매수자, 이 중개업자, 개공, 이 3명 관계여. 우리는 중개업자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매도자라는 것은 이런 민법.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그럼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대금을 또 지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이전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도자를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 취득 의뢰인. 반드시 이것도 기억해야. 이전 의뢰인이 누구라고? 매도자. 취득 의뢰인이 매수자인. 그러면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있는데 이자가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왔어. 또는 단독을 팔아달라고 왔어. 그러면은 중개업자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고 매수자에게 브리핑을 하겠지. 이게 금액이 얼마고 건조당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고 대지가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거 다 조사해야지. 그래서 이제 등기부도 떼보고 토지 대장도 떼보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중개업자는 매수자 즉 취득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설명 의무라고 돼 있잖아. 목차가. 의무에 위반되면 다 처벌된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거와 연결되지. 방금 금지행위에 뭐가 있어? 이 중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라겠지. 근데 중개업자가 일부러 사기치려고 막 거짓말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조사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엉터리로 설명했다든지, 그래가지고 매수자가 큰 손해를 봐버렸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의무 위반이지. 그러면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이 설명 의무에 대한 25조를 지금부터 보는 것이야. 그럼 이제 1번 봐요. 책 보고 싶어 죽겠는데 잘 참았어. 이번에는 저 뒤에 한 사람 빼놓고. 자, 1번 봐봐요. 개공은 그랬네. 동글뱅이. 개공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동글뱅이. 전. 중개대상물 권리 취득. 동글뱅이. 취득.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이제 조문인데 몇 번씩 읽어야 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그걸 끊어서 자 설명 의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은 누구보다 하라고 돼 있어 지금. 개공이지? 아 금방 똥골뱅이 잘 치라니까. 의무자는 누구라고? 개공. 그럼 소공은 의무가 아닐까? 응? 아, 안 써졌잖아. 자꾸 딴소리를 했어. 개공이 의무라니까. 소공은 의무가 아니야. 이? 나중에 이런 거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자는 재량이라고 그래. 그거 안 써졌잖아. 그 다음에 언제 설명해야 되냐? 시기가 중개 완성 전혀 후여. 전이라고 돼 있네. 중개 완성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서를 말해요.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지. 여러분 집 설명할 때 계약서 다 쓰고 나 설명하나요? 그 집 문자가 없어요. 보일러 고장났어요. 이렇게 맞아 죽지 중개업자.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다 설명을 해야 해. 이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 물세요. 깜빡했어요. 그 세수대하고 안방에 받쳐놔야 돼요.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나요? 계약서 쓰기 전에 비 샌다고 얘기해야지. 뻔한 얘기를 시험 내면 틀린다니까. 그래놓고는 예상 예우 문제라고. 세 번째, 상대방. 설명은 누구한테 해요? 취득 의뢰인, 이전 의뢰인. 아, 써졌잖아. 금방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 살 사람한테 설명해야 해요? 집주인한테 해요? 당연히 설명을 집주인한테 하면은 뒤지게 얻어맞지. 네가 나보다 더하냐고. 그래서 이 시험에서 취득을 이전으로 바꾸고 전을 후로 바꾸고 개공을 소공으로 바꾸고 다 문제를 내. 근데 틀리고 온다니까. 아 집주인한테 한대 설명. 보세요. 지금 희낙낙하지만 이제 모의고사 내면은 이제 또 삐져버려요. 이것도 틀렸군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아마 여러분 두세 번 그래야 돼. 지금 그러지 않으라고 주의를 요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설명 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에다 똥을 매지. 하고요 하거나요. 하고라니까. 그 대장이나 등기부 같은 것을 제시. 동글뱅이 제시. 입만 가지고 위하여 서면도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야 하는지 하고니까. 방법은 서면을 제시하고입니다. 그리고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이게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 거야. 대장을 보여주면서. 말로만 하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손님이 잘 모를 수 있잖아. 나중에 가서 막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고. 아 돼지 금방 분명히 100평이라 했잖아요. 근데 말로 해놓고 나중에 등기부나 대장을 봤더니 80평밖에 안 되네. 아 내가 또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막 이럴 수 있지 중개업자가. 그래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지. 이걸 또 하거나를 살짝 바꿔.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 설명할 사항이 뭐냐? 그 밑에 9가지가 나오네. 그 9가지를 설명하라는 거야. 9가지. 그래서 그 9가지를 나중에 이제 외워야 해요, 여러분들이.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 물건을 조사했다는 내용이거든. 그거 봐봐요. 중개대상물이 종류,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소재지가 어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부 떼서 조사해야지. 3번에 보면 수수료도 설명해 줘야 돼.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기한 거래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 수도전기는 잘 나오는지 벽면 도배 균열 누수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해. 일조 소음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 8번에 도로 대중교통 역세권인지 시장 학군 이런 거 설명하고 일조 우리 학군 많이 따지니까. 그 다음에 9번 취득에다 동그라미 치하요. 취득 관련 조세네. 동그라미 치하니까 9번에 취득이요 이전이요. 취득 이 매수자가 내는 세금을 설명해 줘야 한다니까. 지금 매수자한테 설명하잖아.
당신은 세금이 뭐뭐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세법 시간에 가면 등기할 때 내는 세금 있지. 매수자가 그 취득세죠 결국. 그러면 시험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양도소득세는 의무요, 의무가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매수자가 내는 세금만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내. 그 나중에 9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그 3번에 상태 자료 요구라고 나오는데 뭐 별거 아닌데 한번 읽어보면 개공이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 거기다 줄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의 매도인, 임대인이 나오는 이번에는 반대가 이자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 동글뱅이 자료 요구 또 내 책에는 없는 건데 두 번째 줄이고 자료 요구. 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등기부도 떼보고 대장도 떼보고 현장도 막 가볼 거 아니야. 조사. 근데 조사 가본다 해서 다 할 수는 없거든. 임대인이 또는 매도자가 자기가 방수공사를 다 했대. 되게 누수가 있다. 그러면 과연 누수공사를 했는지 방수 전문업자를 데려다가 뭐 견적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죠 지금? 그거 그 말이에요 지금. 개공이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매도자이. 또 여기로 갔다가 자료 요구는 매수자야 취득의뢰인에게 하여한다. OX. 또 예상 외우 문제예요. 매수자가 뭔 자료가 있다고? 아무것도 즉 가보지도 않았는데 자료는 집주인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 자료를 또 매수자에게 달라 했다가 또 뒤지게 얻어맞지. 자꾸 아까부터 도대체 뭘 달라고 하냐고. 매수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험을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어 이렇게. 그런 것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사항 그건 필요 없어요. 박스는 아직 전혀. 이제 2번 봐봐요. 확인 설명서라고 나오네. 설명서. 자, 여러분들이 중개업자한테 가서 뭐 임대차든 매매든 계약서를 혹시 써보셨으면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고 나서 나에게 주는 서류가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던가? 일단 뭘 줘요? 일단 계약서는 하나 주지. 계약서. 계약서는 당연히 주겠지. 그 다음에 또 뭐 주던가? 네? 바로 그거 주지. 확인 설명서. 그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야? 가보신 분들 또 뭐 하나 줄 텐데 이거 말고도 공제증서라고 주지. 한 번도 안 가봤나요? 계약 한 번도 안 써봤나요? 지금 4대째 한 집에 살고 있나요? 이사 다녀봤으면 계약 4번은 써봤을 텐데. 그러면 이 3개의 서류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 안 주면 처벌되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확인 설명서라니까. 자 봐봐요. 개공이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기다 줄자 하는 때 바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부를 쌍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중개업자는 3년 보존해야 돼요. 그거 확인 설명서라고. 나중에 소송 걸렸을 때 이게 증명서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확인 설명서가 뭐냐면 여기 확인 설명서 뭐냐면 아까 9가지 설명하라겠지. 이 9가지를 말로만 설명하고 증거를 안 남기면 나중에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지.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이걸 서식으로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게 확인 설명 서식이야. 그래서 그 맨 밑에 박스에 그 내종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건 앞으로 뒤에서 하고 기본서가 나오면 이 서식 양식이 다 들어가 있어. 이제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마다 내년에 그거 작성해야 되니까. 그 한 문제가 꼭 나오지 시험에. 그래서 그걸 확인 설명서라고 그래요. 그것을 작성을 해서 중개업자는 몇 년 보존해야 해요? 3년 보존해야 해요. 매도자 매수자 주고.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서에는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되겠어? 책임자가. 거기에 서명 및 날인에다 줄자. 서명 및 날인.
당에 중개행위 한 소공이 있는 경우 소공도 함께 동글뱅이 함께 서명 및 날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인장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아무 인장이나 찍으면 안 돼.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도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나요? 밋이라고 돼 있잖아. 잘 보라고 줄칠한데 서명을 했는데 날인을 안 해버렸거나 서명 안 하고 도장만 찍었다니까 법 위반이 아니야. 법 위반이라니까 다 처벌돼. 그리고 카드 쓰고 나서 서명하라 그러지. 서명은 자필로 하는 걸 서명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로 워드를 치거나 스탬프 도장 찍어버린 것은 그 서명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쓸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라고 돼 있잖아. 이 계약서를 쓴 소공은 서명 날인 같이 하여 함께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소공은 계약서 쓰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커피만 타줬어. 옆에서 보조만 해줬어. 그러면 서명 날인 해야 될까? 사장님 중개업자만 할까? 그때는 중개업자만 하는 거야. 소공이 업무를 했을 때. 자,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인 설명도 잘 나옵니다. 이제 거래계약서는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